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고난 체크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 이제 JSP 실제로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거 해볼 건데, JS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세팅을 좀 먼저 할 거고, 이제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우리가 그 STS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안 해도 돼요. 우리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에서 이클립스,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 이런 거 받았었잖아요. 이거는 추가로 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같은 툴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STS라는 툴 자체에 입혀놓은 인스톨된 소프트웨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스프링 부트 내에서 JSP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만든 JSP 파일을 제대로 그 컨트롤러가 화면 따라 뒤를 넘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할 건데,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스프링부트 3.0.0 기준으로 이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좀 드렸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3.1.5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버전으로 세팅을 했다가 혹시라도 뭔가 제대로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한다면 다운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아직 못 해봐서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디펜더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그대로 다 복사를 좀 해볼게요. 그대로 복사, 전체 다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코드로 와서, 얘네들은 디펜더시니까 당연히 폼에 들어가 줘야겠죠? 폼.xml을 열어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그냥 디펜던시 받치는 거 바로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줄바꿈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시면 지금 저도 되고 있는데 우측 하단에 빌딩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저는 완료가 됐고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 거고, 요거 하나만 같이 주석을 좀 걸게요. 지금 자카르타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버전 6.0.0 들어가 있는데 얘는 주석을 좀 걸겠습니다. 이게 지우지 않은 이유는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일단 살려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버전을 명시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버전을 명시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충돌 날까봐 일단 좀 주석을 걸었습니다, 미리. 얘를 완료하셨으면 일단 이제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 쪽으로 가볼 거예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세팅을 좀 할 겁니다. 자, 스프링 아래에다가 우리 지금 스프링 아래에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말고 스프링 아래에다가 탭 MVC 콜론 또 엔터 탭 뷰 콜론 엔터 탭 프리픽스, 얘도 자동 완성에 나올 겁니다. 아마 왜 안 나오니? 안 나오면 그냥 치죠.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치면 되니까. 프리픽스 여기에다가는 웹 인프 JSP라고 적을 거고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 야물 설정 파일의 띄어쓰기나 이런 줄바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게 써 주셔야 되고요. 밑에는 suffix .jsp 라는 거를 주겠습니다.
하고 저장. 자, 지금 한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혹시 예상이 좀 되실까요? 유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설정이긴 한데 일단 MVC의 뷰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뷰는 우리가 지금 JSP 쓰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JSP를 생각하면 되겠죠? 프리픽스는 얘는 프리픽스랑 서픽스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접두사와 접미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접두사 그리고 접미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접두사와 접미사 사이에 들어가는 본 내용을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경로를 적어주게 될 거고요. 이 경로를 적었을 때 앞에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접두사를 세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맨 뒤에 .jsp 우리 JSP 쓸 거니까 JSP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그냥 접미사를 통해서 넣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좀 했고 그러면 유저 홈 메인 컨트롤러 유저 홈 컨트롤러 가볼게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옛날에 이 친구 얘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USR 홈 컨트롤러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뺄 거예요. 리스폰스 바디를. 왜냐면 직접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직접 응답할 거야 했을 때에는 이거는 보면서 하죠. 천천히 우리가 직접 응답할 거야 라고 하면 저기에 있는 리턴 결과가 메서드의 리턴 결과가 화면에 그냥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었는데 USR 홈 메인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리스폰스 바디 부분을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이 메서드는 나 응답 직접 안 해 라고 세팅된 상태예요. URL 매핑, 경로 매핑은 받아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매핑 주소에 따라서 얘가 요청을 빨아들이는 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인 이 리턴 값을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을 때는 화면에 직접 그려내고 있었다. 근데 이걸 빼면 더 이상 화면에 직접 그리지 못한다. 자, 그럼 전 뺀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일단 에러가 났고요. 근데 이 에러를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얘가 JSP 파일 not found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를 좀 보면 웹 인프에 JSP에 안녕하세요 to.jsp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웹 인프에서 JSP 이만큼은 어디서 왔어요? 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세팅해 놨던 프리픽스 부분 여기서 왔겠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 웹 인프랑 JSP라는 경로를 적어준 게 여기 말고는 없잖아요. 얘한테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to는 어디서 왔겠어요? 네, 여기 리턴 값에서 왔겠죠. .jsp는 전미사로 왔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두사와 전미사 사이에 들어갈 이름을 경로를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라는 파일을 찾으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거 웹 인프 언더바 아닙니다. 대쉬예요. 이걸 언더바로 하신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쉬로 폴더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쉬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더바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 웹 인프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JSP 아티클 매니저 코드를 지웠기 때문에 깃허브에 가서 좀 보여드리면 이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우리가 웹앱 직접 만든 폴더 아니었어요. 그냥 있던 애예요. 안에 보면 웹 인프가 있죠. 원래 웹 환경으로 구축된 프로젝트들은 웹 인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는 그게 그냥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역할이 좀 그러니까 구성을 살짝 다르게 해놨을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웹 인프가 대부분 다 있어요. 웹 환경은.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아니라 메이븐 프로젝트라든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결국 스프링 부트의 메이븐이지만 그냥 단순한 메이븐 프로젝트, 그냥 메이븐 프로젝트도 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만들면 웹 인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쓴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웹 인프를 우리가 그냥 경로를 잡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꼭 있어야만 한다? 그거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합니다. 보통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옛날 프로젝트를 본다면 대부분 다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 볼게요. USR에 홈에 메인.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여기 이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은 얘가 빨아들이는 거고, 리퀘스트 매핑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 showMai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처리를 할 텐데, 얘는 그냥 스트링으로 리턴을 넘겨버리고 있어요. 근데 리턴 앞에 이제 접두사가 붙을 거고요. 전미사가 붙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접두사 부분에 얘까지 마지막 슬래시까지 넣어준 이유가 여기서 생략하려고. 여기까지 얘가 들어가도 여기서 빼고 여기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요청 주소랑 이거랑 헷갈려 하세요. 보통 동일한 경로로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헷갈리지 않게 차별을 좀 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우리는 결국 이 파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파일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만들어줘야겠네요. 자, 우리 그 JSP 파일 같은 거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보면은 SRC가 4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자바 소스 파일 들어갈 거고, 여기는 리소스 파일 들어갈 거고, 테스트는 무시, 그리고 밑에 있는 SRC는 JSP나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SRC 열고 메인 열어요. 웹 앱까지 있죠. 이 웹 앱 클릭한 이후에 여기 밑으로 경로를 쌓아 내려갈 거예요. 자, 폴더 만들어 주는데, 그동안 우리가 폴더를 하나씩 만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에 만들어도 돼요. 웹 인프 슬래시 usr에 홈에 JSP가 하나 빠졌네요. JSP usr에 홈까지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 같은 거 한 번에 만들 때 그냥 점 찍으면서 한 번에 쭉 쓰면 알아서 패키지 만들어지죠. 그거랑 동일한 원리예요. 폴더 같은 경우도 슬래시를 중간에 넣어주면 이 웹앱 밑으로 웹인프, 그 밑으로 JSP, 그 밑으로 USR, 그 밑으로 홈, 이렇게 폴더가 계층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홈 폴더 안에 JSP 파일 만들어야겠죠? 이름은 main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를 그렇게 잡아 놓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에 계층 구조가 이렇게 쌓여 있고 main.jsp가 열려 있는 상태. 자, 그러면 타이틀 부분에다가 메인 페이지, 얘는 그냥 일단 하죠. 그리고 여기에 h1 태그 같은 거 하나 사용해서 메인 페이지 이런 거 하나 써볼게요. 타이틀은 탭에 있는 그 상단 이름을 나타내 줄 거고요.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은 화면에 직접 나타나겠죠? 자, 저장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 경로, 아까 요청 보내려고 했던 경로가 이거였는데 USR 홈 컨트롤러에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얘인데, 이 경로에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면 얘가 과연 이 안녕하세요를 메인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잘 나왔죠? 경로 보시면은 우리가 요청 보낸 경로고요. 이 결과로 열려있는 이 모양이, 이 화면이 main.jsp가 그려낸 화면이다. 지금 우리가 타이틀에 넣어놓은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main이라는 텍스트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고 h1 태그로 인해 나오는 건 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JSP한테 일을 넘기는 방식은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접두사를 넣어준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중간을 채워놓은 게 이거고 .jsp는 전미사였어요. 얘랑 얘는 이제 세팅으로 된 거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졌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웹 인프 전에 웹 앱도 있고요. 그 전에 메인도 있고요. 그 전에 src도 있어요. 근데 우린 접두사에 거기 그걸 다 무시하고 웹 인프부터 넣었죠. 왜? 왜 그랬을까요?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리고 스프링 부트만 알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전에 이런 것들을 추가했잖아요. 여기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웹앱이라는 거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내에서 기본 제공되는 폴더, 우리가 이제 뷰단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구성 폴더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을 할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 그 뒤부터 니들이 입력해 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웹 인프부터 넣어주면 웹 앱까지는 알아서 찾아 들어온다의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찾아 들어오는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건 스프링 부트가 할 일이니까. 우린 스프링 부트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자, 일단은 이렇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할게요. 제가 얘를 그대로 복사를 좀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이름을 show root 정도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에 redirect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제가 redirect를 넣었는데 얘는 어떤 동작을 할까요?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일단 showRoot라고 하는 메서드가 받아들이는 요청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 이 루트는 없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게 뭐 아예 요청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로컬호스트 들어가죠. 그 뒤에 포트 들어가죠. 이 뒤에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래시로 끝나버린 거니까.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메서드가 일을 할 건데 본인이 직접 응답하겠다 안 붙어 있죠? 그리고 나서 리턴 결과를 보니까 리다이렉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경로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요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에 슬래시를 붙여놔서 좀 더 파악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이렇게 있어도 얘예요. 얘는 얘를 보는 거예요. 이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자, 그럼 이 리다이렉트는 뭐 하는 애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받아온 요청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라고 하는 걸로 요청을 보내면 오케이 내가 일을 해. 근데 나는 리다이렉트 얘한테 일을 넘길 거야 라고 다시 요청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가 일을 하겠죠. 둘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지워요.
포트까지밖에 안 썼어요. 여기 뒤에 슬래시를 쓰나 안 쓰나는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포트까지만 입력을 했고 다른 걸 안 적었는데 엔터를 치면 그냥 그대로 메인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리다이렉트를 하지 않고 여기서도 이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결국엔 메인 페이지 찾아가서 열어줄 거예요. 보세요. 열어주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다르죠. 자, 둘 다 결국 메인 페이지를 여는 건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서 버튼 같은 거 만들어서 리스트로 보내거나 뭐 상세 보기로 보내거나 이런 기능 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를 가보면 여기 화면이 없어서 오케이 GitHub으로 봅시다. 오히려 여기가 낫겠네요. 예전에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리스트로 가야지. 우리가 이런 거 걸었죠. href에 내가 다음 요청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걸 명시했었어요. 그쵸? 홈에도 뭐 리스트로 갈 수 있게 뭐로 갈 수 있게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저 홈 메인인데 유저 아티클 리스트로 요청이 가야 돼요. 그럼 점점 슬래시 아티클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가 없으면 점점 슬래시에 아티클의 리스트를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경로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절대 경로로 해결을 할 수는 있는데 상대 경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다이렉트라는 걸 쓰는 겁니다.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쪽으로 생각을 좀 더 해본다면 이 지금 말한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움직일 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라는 게 사실 문제랄기보다는 똑같은 걸 두 개씩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루트에서 출발하는 경우와 유저 홈 메인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다를 거니까 기존 위치가. 그래서 똑같은 걸 두 개씩 만들어서 세팅을 해야만 해요. 이게 상당히 번거롭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는 리다이렉트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어차피 경로를 거의 대부분 절대 경로로 사용한다 합니다. 왜 절대 경로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단편적인 기능 버튼 안에 들어있는 기능 넘어가는 이 요청 URL 매핑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상대 경로를 우리가 쓰는 것처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경로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파일을 불러온다라든가 뭔가 이미지를 로드해서 화면에 띄워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경로가 좀 예민해요. 그럴 때 상대 경로를 잘못 쓰면 어떤 컴퓨터는 되고 어떤 컴퓨터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파일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고 그 파일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불려오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 경로를 쓰지 않고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걸 따로 지정을 해놓고 그것도 세팅할 수 있는데 세팅을 좀 해놓고 그 컨텍스트 패스를 사용해서 그 뒤에 경로를 절대로 적어줘요. 보통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좀 터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지금 당장 엄청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이 정도. 그럼 실제로 리다이렉트는 언제 쓰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많이 쓴다기보다는 이럴 때도 써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웹 서버들은 기본 포트가 다 80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 80 포트는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HTTPS라고 해서 보안 규약이 좀 더 추가된 프로토콜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본 포트가 443이에요. 둘이 다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이걸 적용하지 않고 얘로 개발을 끝냈어요. 그럼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도메인을 치고 들어오면 이 80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포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메인에 다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IP랑 포트가. 그래서 입력을 하고 들어오면 얘가 연결이 돼서 이 규약을 타고 우리가 와스에 만들어 놓은 코드 프로그램을 읽어서 화면을 보여준다. 이런 개념인데, 자, 예전에 만들었던 저 80만으로 되어 있던 HTTP만으로 되어 있던 애가 이런 걸 추가를 해야 된대요. 이제 보안이 좀 중요해져서 보안 인증서 작업을 하고 이 HTTPS 통신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 보안 인증서 적용하고 얘로 할 수 있어요.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세팅하는 거 금방인데, 자, 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길 바라보고 들어오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얘를 띄워야 돼요. 지금 이 작업, 여기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얘가 일을 해야 돼요. 리다이렉트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씁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기존 사용자들이 80으로 내가 원래 들어가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내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졌는데 내일 갑자기 안 들어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메인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 없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오랫동안 www.naver.com인데 걔네들이 도메인을 함부로 못 바꾸는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뭐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메인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도메인을 살려두는 겁니다.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메인이 저장되어 있는 80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걸로 응답을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위험한 연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브라우저 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통신을 해서 얘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리다이렉트를 가지고 한다. 근데 물론 이 과정은 이렇게 코드에서 세팅하는 리다이렉트랑은 달라요. 개념은 똑같지만 얘는 서버에서 세팅하는 리다이렉트를 해야 돼요. 코드에서 이거 일일이 다 리다이렉트 해주려면은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제가 실제로 했던 일 중에 하나라서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 거고, 서버에서 세팅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놨고 지금 세팅도 했고 컴퓨터를 한번 끊고 가고 싶은데 이게 JSKL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가야 돼서 조금만 더 하고 인식 정도만 일단 잡아놓고 해볼까? 자, 그러면 그냥 메인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다가 일단은 화면 보세요. 제가 이거 제공해 드릴 겁니다. 되는데? 문제가 없군요.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까지도 한번 볼게요. 이러려면 여기보다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셀프 클로즈드로 써도 되는 건데. 셋. 얘가 여기를 테스트 그리고 밸류를 테스트 넣어놓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일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빨간색이 나오지? 됐다. 그러면 보자. 됐네요. 문제가 전혀 없네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테스트한 거는 지우고 컴퓨터를 한번 하고 자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진짜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커밋이 올라가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드렸던 코드는 커밋에 남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거를 좀 할게요. 홈에 추가했던 부분은 커밋되어 있는 그 경로 들어와서 보면은 다 올라가 있는 거 있을 거니까, 그죠? 지금 커밋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추가한 거 여기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참고해 주시고, 여기 주석 걸어놓은 거는 일단 그냥 같이 커밋이 됐는데 나중에 뭐 생각나면 지우도록 하죠. 어차피 주석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잘 된다면 굳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와서 이제 메인 페이지 띄우는 것도 해봤고 테스트도 JSTL 잘 되는 거 테스트도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에 적용을 좀 시켜 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티클 리스트, 쇼 리스트라고 했던 이 요청, 여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쇼 리스트라고 경로 매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리스트로 요청 주소를 좀 바꿔볼게요. 조금씩 선을 보면서 갈 겁니다. 뭐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아티클스 꺼내오는 작업은 당연히 그대로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은 화면에 JSP 쪽한테 이거 넘겨줄 방법이 없잖아요.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주려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주려고 할 때 이제 실제로 이걸 써볼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찐 MVC 패턴을 완성시켜 나갈 거예요. 모델. 그동안에 우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뷰까지는 했죠. JSP 아티클 매니저 하면서 뷰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VC에서 컨트롤러랑 뷰는 했지만 이 모델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얘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컨트롤러가 뷰한테 일을 넘겨야 되잖아요. 얘가 요청을 받아서 뭐 서비스, DAO, 뭐 DB랑 통신하고 그 결과를 다시 넘겨받아서 그걸 가지고 뷰한테 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화면 그려줘 해야 돼요. 그쵸? 이게 지금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뷰는 컨트롤러가 넘겨준 정보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면 돼요. 그쵸? 자, 이때 컨트롤러가 뷰한테 이렇게 뭔가를 넘겨줄 때 쓰는 객체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MVC는요, 서버적인 통신과 화면단의 연결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MVC 구조예요. MVC 패턴. 얘네들은 서비스나 DAO, 이거는 MVC 구조에서 이제 표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일 뿐인 거고, 서비스랑 DAO라고 하는 구조가. 이것도 역할 분배를 그냥 나름대로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그림 봤었죠. MVC 패턴 구조 그림 볼 때 컨트롤러 있고 여기 서블릿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통신하는 과정에서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뷰단이 있었으면은
얘가 결국 이렇게 넘겨주고 사용자는 여기로 요청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었는데 대충 이겁니다. 이게 MVC 구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청이고 리퀘스트인 거고 여기서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런 DB랑 작업을 마치고 넘겨줄 때 모델을 쓰는 거고 이 모델을 뷰가 받아서 화면을 그리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모델을 우리가 쓰기 전에 그 전엔 어떻게 했었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면 JSP 아티클 매니저 때 JSP한테 일을 넘기는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어떻게 줬어요? 네? 생으로? 우리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를 통해서 포워드로 리퀘스트를 넘겨줬잖아요.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러를 찾아가서 뭐 리스트 서블릿 같은 거 가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신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리퀘스트 set attribute를 통해서 넣었고요. 이 넣은 걸 포워드로 리퀘스트 자체를 통으로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JSP에서 뭐 했어요? request.get 파라미터, get attribute를 통해 꺼내면서 위에서 스크립트릿으로 꺼내놓고 밑에서 스크립트릿으로 사용을 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썼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걸 안 해도 돼요. request.set attribute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이걸 이제 모델이 대신할 거니까. 컨트롤러가 요청에 담아서 넘겨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역할을 대신할 게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작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JSP가 이걸 받았으니까 리퀘스트 안에 있는 거를 get attribute로 꺼낸다고 했어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안 꺼내도 돼요. 얘는 넘기기만 할 거고요. 뷰는 그냥 넘겨왔어? 나한테 들어왔네? 그럼 그냥 써 하고 쓸 겁니다. 상당히 편해질 거고 구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EL입니다. EL 표기. 그리고 EL 표기는 사실 여러분들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써보지 않은 이유는 그냥 스크립틀릿으로 하는 방식을 한번 그래도 겪어보고 나서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스크립틀릿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분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본 거고 지금부터는 JSTL도 쓸 거기 때문에 JSTL은 안에서 EL 표기를 써야만 해요. 그래서 둘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EL을 쓰게 되면 상당히 편해질 거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혁신적으로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48분? 여기까지는 하고 쉴까? 너무 길어질라나? 일단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 아티클 리스트에서 요청 주소 리스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쇼 리스트 이 메서드 이름은 그냥 둘게요.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은데 여기를 그냥 리스트라고 쓰기에는 조금 뭔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긴 그냥 두고요. 저는 얘를 갈아엎을 거예요. 스트링으로. 리턴 타입을 바꾼 거예요. 원래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보고서 양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양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화면을 메서드가 직접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절트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없죠. 왜냐면 JSP가 그릴 건데 리절트 데이터를 JSP한테 넘겨주면 그거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꺼내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DB에서 가져온 데이터 넘겨주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리턴 타입을 변경했고요. 리스폰스 바디 당연히 빠져야겠죠? 얘가 없어야 메서드가 직접 응답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왜 스트링일까요? 리턴 타입이. 이건 왜 스트링이어야만 할까요? 이거 스트링이어야만 해요. 근데 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JSP한테 일 넘겨야 돼요. 우리 경로 줬잖아요. 이거 문자열이 아니면 뭘로 줄 건데요?
숫자로 줄 거 아니잖아요. 이 경로를. 이거 문자로밖에 못 넘겨요. 왜냐면 JSP 그 파일이 우리가 지금 실행시키고자 하는 JSP 파일의 경로 앞부분과 실제로 파일명까지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문자 아니고선 방법이 없는걸요? 그래서 우리는 리턴 타입 스트링으로 쓰는 거예요. JSP한테 이를 넘길 때에는 무조건 스트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경로를 문자열로 잘 넘길 수 있을 거니까. 이 리턴은 화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까 전에 폼에다 추가한 세팅과 스프링부트가 되어 있는 그 설정과 이 친구들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이걸 받아다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접두사랑 접미사 붙여서 얘를 열어야 되네? 라는 거를 안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파일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열을 보내줄 수밖에 없죠. 여긴 스트링이어야만 해요. JSP한테 이를 넘기려면. 자, 그러면 DB 갔다 오는 거 그대로 두고 이 친구도 그대로 두는데 얘를 일단은 그대로 두지 맙시다.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도 얘가 지금 당장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일단 제거를 좀 하고요. 여기다가 USR에 아티클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앞에 접두사 붙고 전미사 붙으면 웹인프에 JSP 안에 USR 안에 아티클 안에 list.jsp 라는 파일을 열겠다 라는 소리겠죠? 우리 지금 이런 애 없어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모델 쓸 거라고 했습니다. 자, 모델은 어떻게 쓰냐? 우리가 세션 사용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 뒤에 오는 이 친구들 블럭시온 이만큼은 실제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 뒤에다가 세팅해주는 쿼리 스트링 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세션은 누군가 사용자가 요청에다가 세션이라고 하는 키로 뭔가를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던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세션 등록만 해놓으면 알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거 레인보우 드랍이라고 하는 글자색 입혀놓으면은 애초에 얘네의 색깔이 좀 달라요. 지금 이거는 기본이라서 딱히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구별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 건데 자, 이것처럼 세션처럼 모델은요 어디였어? 여기다가 나 모델 쓸 거야 하면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모델 타입으로 모델이라는 변수 만든 거예요. 여기 뒤에 이름은 변수니까 당연히 바뀌어도 되겠죠. 타입이 중요한 겁니다. 나 지금 모델 쓸 거야 라고 하면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임포트 때문에 그래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를 해주는데 자, 두 개가 나왔죠. 무조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UI 모델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위에 거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거 이거 인터페이스 임포트 해주면 얘는 이제 일단 당연히 임포트를 해주면 변수로서 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 점 찍어보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쭉 나올 건데 그 안에 add all attributes, add attribute, 뭐 contains attribute 뭐 되게 많죠? 우리는 이거 쓸 겁니다. add attribute. 자, add attribute인데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누구랑 유사해요? 이거 리퀘스트 셋 하던 거랑 비슷하죠? 걔는 set attribute였고 얘는 add attribute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속성을 추가하겠다. 어디에? 모델에. 우리가 지금 나 모델 쓸 거야 라고 모델 객체 만들어내면 그 안에다가 add attribute 속성이잖아요. 속성 추가할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키랑 밸류겠네요. 실제로 모델은 키랑 밸류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모델이라는 객체 자체가 내부적으로 까봤을 때 해시맵 형태예요. 해시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맵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 쓸 때 어레이 리스트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쓰듯이 맵 쓸 때 해시맵으로 보통 쓰거든요. 일반적인 맵이에요. 맵은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겠죠? 해시맵 형태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키랑 밸류로 세팅하면 돼요. 이러면
모델 객체 안에 articles라는 키로 articles라는 밸류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는 request.setAttribute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 forward라고 하는 걸 통해서 리퀘스트를 넘겨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모델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뭘로? 컨트롤러가 뷰한테 넘겨줄 객체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값을 넣었다, 추가했다. 그리고 리스트한테 list.jsp한테 이를 넘겼다. 그럼 얘 가지고 가요. 알아서. 그걸 내부적으로 스프링부트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리스트가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usr 밑에다가 폴더 article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 JSP 파일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저 모델에 들어있는 저 articles를 그냥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겨왔으니까. 이 모델이라고 하는 애가 add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이런 걸 세팅을 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모델 전체가. 그럼 그 모델을 우리가 get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꺼낼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세팅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모델 안에 들어있는 키를 가지고 값을 불러내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고, 근데 참 이거 나올라나? 일단 한번 해보죠. 나오네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자세한 거는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더 보여드리겠지만 넘어온 걸 그냥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전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상당히 편하게 웹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화면을. 스크립트리 때문에 코드가 지저분해질 일도 없고 우리가 꺼내는 과정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키. 우리가 이 값을 불러오는 열쇠는 키니까 그 키를 잘 신경 써서 데이터를 불러오기만 하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스프링부트 가지고서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부트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썼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JSP AM에서 스크립트릿이라는 걸 써봤고 여기서 리퀘스트에다가 이렇게 담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살짝이라도. 그나마 그걸 해봤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냥 생뚱맞게 스프링부트로 확 넘어오면 이게 그냥 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옛날 것들을 조금씩은 맛을 보면서 오는 겁니다. DB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커넥션을 사용해서 DB에 접속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리절트 셋을 사용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그걸 굳이 해봤던 이유가 갑자기 생뚱맞게 마이바티스로 넘어오면 어? 어? 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것들을 좀 맛을 보는 겁니다. 깊게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맛을 보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얘가 해주니까 너무 편하죠. 우리가 신경 쓸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지식의 깊이가 낮아진다라는 안 좋은 점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업에서 모든 걸 다 짚어드리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 조금씩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